서너 시간이면 하루면 이제 반나절이면 반나절도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조립하는 거는 서너 시간이면 되고 이제 강도가 이걸 햄머로 쳐도 안 깨져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쓰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에도 이게 들어간 이유가 물론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거에 안전하지만은 이 동구조가 에너지 효율이 일단 좋아요. 사각집보다는 원형집이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를 둥그렇게 옥탑을 만드는 이유가 에너지 효율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면 이제 에스키모들이 사는 집 같은 이제 에스키모 하우스라고 저는 일단은 통칭을 할 건데요. 에스키모 하우스에 오늘 소개를 시켜줄 서성진 대표님이시고요. 대표님 집이 되게 상당히 특이하네요. 제가 사실은 여러 집들을 봤는데 이렇게 또 이런 돔 형태의 에스키모 하우스는 처음 봤습니다. 돔 하우스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옴니돔은 이건 이제 21개 판넬 150개 볼트로 조립하는 거예요. 네네. 특허가 무골조인 게 특허예요. 골조가 없이 판넬로만 150개 볼트로 조립하는 게 그게 특이한 거고. 그 이 주택은 혹시 생산을 국내에서 하는 건가요? 네, 국내에서 하는 거고. 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국내 특허가 있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해외 쪽에서 생산해서 갖고 오는 제품이 아니고 100% 이제 국내 생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양한 평수에 다양한 제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앞에 보이는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앞에 보이는 게 해주실까요? 이제 9평짜리 실모델이고요. 네네. 9평짜리 그리고 이제 6평짜리 네. 그리고 5평짜리 이제 세 가지 모델이 있고요. 네네. 그렇고 하고 이제 주로 용도는 이제 펜션이나 네. 농막 아주 용도가 다양해요. 작은 거는 그 애들 놀이방으로 쓰기도 뭐 공부방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다고. 근데 요새는 이제 글램핑이 되더라. 그러면 대표님 이거를 예를 들어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시키시고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그 해당 현장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제 서너 시간이면 하루면 이제 반나절이면 반나절도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조립하는 거는 서너 시간이면 되고 이제 창문 달고 마무리하는 건데 하루면 넉넉히 하루는. 그러면 만약에 고객분들이 요 돔 하우스를 구매를 하면 제작 기간이라는 건 또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선주문이에요. 저희. 선주문. 선주문이고 제작 기간은 네. 공장 상황 따라 틀린데 보통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네. 대략적으로 이제 20일 정도의 제작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은 수가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거 제품들하고 틀려가지고 강도가 이걸 햄머로 쳐도 안 깨져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쓰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에도 이게 들어간 이유가 물론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거에 안전하지만은 그런 강도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표님 그럼 혹시 제가 아내가 좀 궁금한데 아내를 좀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네, 화장실.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그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볍게 세면하실 수 있는 공간부터 샤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 공간이 대표님 그러면 이제 9평 남짓 되는 거죠? 여기 실평수가 9평이에요. 실평수가 9평이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밖에 영하 10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안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훈훈해요.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난방이나 단열 부분에 대한 걸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쓰는 거는 이제 저희 것뿐만 아니라 이 돔 구조가 에너지 효율이 일단 좋아요. 다른 데 돔도 마찬가지고 사각집보다는 원형집이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거. 쉬운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를 둥그렇게 옥탑을 만드는 이유가 에너지 효율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난방이 필름으로 돼 있는데 전기로 하는 건데 이걸 한 5단계 올려놓으면 거의 찜질방이에요. 이거. 그럼 요게 그 단열재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혹시 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안에 단열재 집어넣고 합판으로 마감해서 스타코 페인트 칠한 건데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우레탄 폼을 쏘는 방법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규조토로 마감을 하고 규조토라는 게 이제 그 다이스톤이라고 해가지고 페인트가 아니라 광물질이거든요. 해저에서 끌어올린 광물질인데 애들 아토피에도 좋고 뭐 결로도 잡아주고 냄새도 잡아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써요. 저희.
바닥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 이제 판넬로 이루어지는가요 혹시? 바닥은 지금 전기 필름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냥 엑셀을 깔아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닥도 사실 그러면 뭐 맞춰서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요건 이제 현장 인테리어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바닥은 이렇게 돼 있고 이 돔하우스를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분들께서 혹시 본인의 이제 기호에 맞게 취향에 맞게 혹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외장 판넬을 파는 회사니까 네. 이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판넬만 사다가 조립서부터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나 조립서부터 저희한테 다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가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외관만 또 담당을 하실 수도 있고 인테리어까지 같이 해주실 수도 있고. 예. 그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외국에 있는 집 같아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직경이 지름이 6m에 높이가 3m 7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보다 상당히 높은 거죠. 창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창문들도 다 이렇게 여러 개 나 있어서 이제 조금 시야감이 있어서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에서는 밖에 이제 호수가 보여서 상당히 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런 창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어쨌든 소비자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인테리어를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효율창, 뭐 시스템 창호를 쓰고 싶으면 본인의 뭐 취향에 맞게끔 설계를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을 이제 대표님이나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견적을 새로 받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분들은 돔 형태다 보니까 그리고 둥그런 형태가 공간 효율성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들어와서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예. 외관을 네. 봐가지고 이거 사실 작게 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게 보는데 이게 지름 6m에 3m 70이라는 게 실평수 9평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둥근 거보다 직각 형태나 이제 선이 있는 부분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낯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막상 들어와 보고 하시면 상당히 공간이 넓고 해서 그 답답한 느낌도 없고. 근데 요새 소비자 인식이 많이 틀려졌는데 이 돔하우스를 저희가 국내에서는 처음 하는 회사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16년 됐는데 외국 같은 경우 이거 원래 이제 쉘트 개념으로 외국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진이나 태풍에 안전하고 일단 뭐 지금 우리가 한라산 꼭대기에도 지금 이게 있고 남극 세종과학기지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어떤 재난 재해 시는 제일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고 일단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니까 요즘 소비자 인식이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설명은 직접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되게 실제 외관에서 봤던 모습보다 훨씬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영상에도 잘 담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제가 봤던 이 9평 돔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9평 기준으로 하면 이제 창문 숫자마다 이제 가격이 좀 틀려요. 창문 3개에 전원창 큰 창이 하나 있고 출입문이 있고 그런 모델들이 돔은 1,25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밑에 프레임이 옵션인데 그게 95만 원 정도 하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지금 안에 저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내부 이제 가전 이런 거 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봤던 집을 그대로 옮겨 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테리어 보신 곳 내용들 하려면 약 한 3,500 정도 들어가요. 3,500만 원. 네, 근데 이제 안에 집기 내용이나 사양 따라서 좀 틀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단 데크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크는 별도고. 그러면 그 3,50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는 이제 별도인 금액 3,500만 원. 지금 보시는 9평짜리 돔하우스는 그 정도 가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님께서 설명 주셨다시피 인테리어를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개인의 취향으로 나는 따로 하고 싶다 하시면 구입하셔가지고 저희가 매뉴얼하고 도면하고 다 드려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직접 세 사람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서너 시간이면 조립이 되는 거니까 네네. 인테리어는 직접 하셔도 돼요. 네.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네, 지금 보이는 모델이 이제 6평짜리 농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농막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글램핑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네. 하다못해 애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들 공부방이나 놀이방처럼 쓰기도 하고 요즘 또 유치원에서 이걸 많이 써요. 애들 놀이방에. 예. 용도는 이제 진짜 말씀 주셨다시피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리고 제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형태잖아요. 이 형태가 그대로 뭐 떠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비나 이런 부분이 다른 여타 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보통 작은 거는 1.5톤 트럭에다 달랑 싣고 가면 되는 거고 9평짜리 같은 건 보통 2.5톤이요 5톤으로 이제 운송을 하는데 네. 운송비는 국내에서 별로 뭐 아, 크게 들어가지가 않고요. 기본적인 그냥 국내 운송비 정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통째로 떠서 옮기는 게 아니고 판넬을 21개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거리 같은 건 뭐 도로 같은 건 별로 문제 삼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그러면 이거 만약에 그냥 일반 저희 같은 그냥 성인 뭐 남자 둘이든 뭐 일반 사람들도 그냥 뭐 별도 기술자분들 없이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어야 좋아요. 우리가 이제 좀 능숙한 노련한 사람들은 두 사람도 조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권하는 건 목수는 꼭 한 분 쓰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창문이나 출입문 같은 건 수평을 이거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자 한 분만 쓰시고 나머지 두 명은 그냥 도와주고 들어만 주면 돼요. 네. 네, 지금 여기 내부 들어왔는데요. 역시 이 추운 날씨에도 이거 지금 난방을 하나도 안 한 건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훈훈해요. 보시면 지금 밖에서 이제 손이 얼 것 같은데 상당히 훈훈해서 여기서 이제 하우스란 농막 형태로 만약에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니까 단열재 좀 해놓으시고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보완을 좀 해주시면 이 한파에도 뭐 끄떡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기호에 맞게 잘 취향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혹시 데크 없이도 이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콘크리트나 데크를 써야죠. 데크를 안 쓰면 콘크리트 위에 네네. 그냥 땅바닥에 놓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 시멘트화돼 있는 콘크리트 작업을 한 상태. 활용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데크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이 데크 공간을 좀 활용해서 다른 활동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닌 분들은 이거는 이제 일반 뭐 콘크리트 위에다 설치를 하셔도 무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둥그런 집이 완성형 제품으로 이렇게 완제품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요 반대편에 보면은 요게 대략적으로 일단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대표님께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이게 보시는 게 빨간 프레임이 이게 베이스 프레임이에요. 네네. 9평, 6평, 이제 5평 따라서 이제 프레임 숫자는 틀린데 그렇죠. 여기 9평 같은 게 7개 프레임을 조합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눈이 쌓여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판넬이 21조각이 들어가가지고 저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해갖고 돔 형태가 되는 거죠. 보면 이렇게 프레임 위에다가 지금 이 판넬들이 하나하나 21개 판넬들이 쌓여갖고 저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단열재나 이런 부분들을 마감을 해서 완성형 하우스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요 데크 위에도 일반적으로 지금 있는 형태인데 그럼 데크랑도 이게 볼트로 같이 이제 딱 안착을 시키는 건가요? 이제 우리 게 보면 이제 해상 펜션이라고 하죠. 바다에 떠 있는 게 꽤 많아요. 아,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밑에 고정을 해줘요. 안쪽에다가 네. 안쪽에다 파스너 같은 걸 네네. 그 일반적인 꺽쇠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네. 그걸 바닥하고 프레임하고 고정을 해가지고 바람에 안 움직이게끔 네. 그런 장치는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요 하우스가 이런 지진과 같은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에도 잘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심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6년 동안 해왔으니까 바다에 떠 있는 게 아직도 한 번도 떠내려간 적이 없고 날아간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건 안심하셔도 될 거예요. 네. 나중에는 꼭 소편으로 이게 설치가 되는 현장을 좀 찾아가서 한번 촬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네이버 폼 링크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